2024년 2월 1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숙제를 하나 마쳤습니다. 2024년 첫 번째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했고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IMF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는데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겠느냐? 아마 안 할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힌트를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해 드렸는데 미쓰리 예상대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3월달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마. 이렇게 시장에다가 찬물을 확 부어버렸습니다. 덕분에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 뉴욕 증시는요. 하락 마감했고요. 다우지수가 0.82, S&P 500이 1.61, 나스닥이 2.23% 하락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1월달 FOMC 회의에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배제되면서 하락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1월달 FOMC 회의는 끝났지만 우리는 3월달 FOMC 회의에 다시 집중을 해야겠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미쓰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월달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말라고 하는데 미쓰리는 생각이 어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여전히 3월달 미국이 금리 인하 할 거려? 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에피소드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제가 정말 굉장히 굉장히 간단한 멘트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내용은 이래요. 미쓰리님 시황 흐름 들으며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작년부터 매달 수익 내는 중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질문이 있는데 증시 자금을 보니 신용융자가 좀 줄어들었는데 개미를 꼬시고 털어먹기 위해서 당분간 기관이나 세력이 증시의 전쟁 마무리라든가 금리 인하 등의 기대감을 주며 자금을 투입할 거라고 생각하고 1월달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1분기죠. 죄송합니다. 1분기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굳이 왜요? 라는 답변으로 이 질문에 제 생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렇게 미쓰리가 짧게 답변을 하나? 오늘 내용을 포함해서 미쓰리가 그동안 쭉 지금 생각해 오고 있는 것, 왜 미쓰리가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 머릿속에 어떤 그 압수수색을 통한 그 분석을 여러분들께서 느끼신다면 제 답변이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을 시작해 볼 텐데요. FOMC 회의를 하나 끝났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어닝 시즌도 체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 지표도 확인해야 되고요. 또 다른 이슈들도 꼼꼼히 계속 봐야겠죠. 제가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요. 매해 1월달 주식시장을 보면요. 그 해 주식시장이 어떨지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월달 주식시장을 보면서 올해는 주식시장이 이렇겠구나라는 그림이 대략 맞아요. 아주 짧게 하나 예시를 해드린다면 제가 최근에 몇 번을 강조하지만 제가 작년 1월달, 2023년 1월달 증시 분위기 나쁘지 않을 거라고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천 깬다고 얘기한 전문가들 아니다. 대신에 3천은 못 간다. 거기 어디선가 이렇게 종목 장세가 될 거다. 그러니까 미쓰리가 예상했던 2023년도 주식시장은 그닥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나쁘지 않았냐면요. 작년 한 중간 정도 됐을 때 주식시장이 막 2,600포인트 넘어가고 이러니까 당장 증권사들이 코스피 예상치를 막 3,000 넘어갈 수 있다. 2,950 찍고 막 난리 부르스 쳤죠. 2,800 막 질렀습니다. 물론 미쓰리는 여러분 2,800은 안 된다니까요. 라고 계속 궁시렁거렸죠. 그런데 올해 주식시장은요. 제가 작년 연말에 여러분 2024년도 연초는요. 마치 2016년 연초와 비슷할 것 같다. 물론 2016년처럼 막 개박살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왠지 분위기가 2016년 그때 같을 것 같다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적중했죠. 왜 적중했냐?
아마 그때 방송 들으신 분도 알겠지만 제 말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지금 1월 달 이렇게 뉴욕 증시의 하락은 2016년 1월 달과 똑같다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1월 달 시작이 안 좋았어요. 1월 달 말이 안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근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까? 여러분, 미쓰리는요, 2024년도 하방을 열어놨어요. 이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이상하게 저는 1월달 증시를 보면은요, 그 해 주식시장이 어떨지 좀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여하튼, 이번에도 그림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또 시간이 지나가 봐야 되겠죠. 우리는, 매 시간, 매 순간, 매일 최선을 다해서 주식시장을 대응하면 됩니다. 자, 어닝 시즌. 4분기 어닝 시즌 관전 포인트. 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과 매출은 예상을 상회했는데 광고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해서 7%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웃돈 매출과 순이익 발표를 하긴 했는데 뭐 소문에 듣고 뉴스에 팔아라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주가가 2% 빠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보잉 같은 경우는요, 분기 손실이 예상보다 적었대요. 그러니까 손실 날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만큼 엉망진창 될 줄 알았는데 좀 덜 엉망이었다. 다행이다. 뭐 그래서 주가가 5% 올랐다고 하죠. 진짜 저는 진짜 주식이 과학적이다, 뭐 수학적이다. 전 다 개풀 뜯어 먹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AMD 같은 경우는요, 분기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문제는 1분기 전망치가 예상치를 하회했다. 자, 4분기 어닝 시즌은요, 4분기 10월, 11월, 12월 달 실적도 발표하는 거지만 2024년, 즉 새해 전망치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어닝 시즌에 이 기간 동안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실적이 예상보다 부합했다라고는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좀 문제 있는 부분도 있었고 무엇보다 앞으로의 전망치를 지금 좋게 보지 않고 있다라는 점. 자, 그 이유가 뭐라고요? 미국의 고금리입니다. 자, 경제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뉴욕 증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그 고용지표를 보면서, 미국 고용 괜찮아. 미국 경제 괜찮아. 연착륙 가능해. 막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다른 경제지표는 박살나고 있는데, 그놈의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하나 부여잡고 괜찮다고 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가 잠시 뒤에 1월달 FOMC 회의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만 작년 12월 달에 주식시장이 진짜 뜬구름 잡기로 상승을 한 거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작년 11월 달에 발표된 11월 초에 발표된 10월 달 고용지표가 부진했습니다. 경제가 부진하구나.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11월 달부터 증시가 좋아지기 시작했다가 12월 달에는 2024년 연말 점도표를 보고 지금의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2024년 연말의 기준금리가 75bp 정도 낮아 있는 걸 보고 이제 소설을 막 쓰기 시작했죠. 75bp면은 75bp를 한 번에 인하하진 않을 거고 완만하게 인하하기 위해서 25bp씩 3번 할 건데 그러면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천천히 금리를 인하하려면 첫 번째 금리 인하는 언제가 좋을까? 3월이 좋겠구나. 그 시나리오가 아니었다면 그 점도표를 보고 2024년 연말 그러다가 2024년 3분기 그러다가 2024년 여름 그렇게 5월 달까지 왔던 금리 인하 기대가 3월 달까지 왔었습니다. 정말 허황된 꿈을 가지고 12월 달 주식시장이 미친 듯이 좋았고요. 11월 달, 12월 달 그 주식시장 때문에 뭐 심리 지표라든가 소매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좋아졌고요. 그것 때문에 다시 인플레이션 지표가 좋아졌고요. 다른 경제 지표는 박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올해 연초 들어오자마자 애플이 투자 의견 매도, 애플을 매도해라 이런 보고서 때문에 분위기가 좀 안 좋아져서 뉴욕 증시가 빠지기 시작했고 작년 연말에 뜬구름 잡았던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아니야 그렇게 금리를 이렇게 인하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정신 차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뭐로 달랬냐면 그렇게 잘 나오는 경제 지표, 소매 판매라든가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아이 미국 경제 괜찮네. 뭐 금리 인하하지 않아도 미국 경제 이렇게 튼튼하니까 괜찮네라고 완전히 분위기를 전환시켜 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계속 걔네들이 주장했던 경제 지표가 뭐였냐면 바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습니다. 물론 미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반박하고 있죠. 경제가 안 좋아지고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웬간하면 실업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 발표된 1월달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예상치는 15만 명 증가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월 대비 10만 7천 명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고용 좋다면서요. 근데 지금 그 좋다고 노래 불렀던 지표들도 부진해지고 있는 거죠. 그나마 지금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뭐 19만 명, 뭐 18만 명, 20만 명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 지표를 부여잡고 미국 경기가 좋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ADP 민간 고용 지표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되는 노동부의 고용 지표 이 모든 것들은 이미 꺾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요. 자, 그리고 금요일 날 발표 예정인 1월달 노동부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18만 명 증가 예상하고 있고 실업률은 0.1% 올라갔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만 이날 뉴욕 증시는 사실 고용 지표가 부진했다라기보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마 이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실망감, 속된 말로 현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빠진 겁니다. 자, 그러면 1월달 FOMC 회의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대로 1월달 금리 동결했습니다. 1월달에 뭐 금리 인상을 하느냐 인하를 하느냐 뭐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우리의 모든 관심은 금리 동결한 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저기 3월 달에 금리 인하 카드를 이렇게 만지작 이렇게 질척 이렇게 찔끔 이런 거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제롬 파월 의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승리를 선언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갈 길이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12월이에요. 한 달 전에요. 한 달 전에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 안 했었어요. 한동안 안 했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뭐 그런데 뭐 3분기나 뭐 이렇게 금리 인하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연준 위원들도. 그런데 1월 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 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갈 길이 남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작년 11월과 12월 달 주식 시장이 좋아서 소매 판매 지표, 인플레이션 지표 이런 지표들이 지금 반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심리라는 글자, 신뢰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그 경제 지표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주식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참 신기한 게 경제와 주식은 제가 따로 국밥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뭐 주식이 경제를 선행한다? 개풀 뜯어 먹는 소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돈 놓고 돈 먹기 판의 이 주식 시장이 그냥 웬간치 않고 그냥 좋게 흘러가면은 사람들은 경제가 좋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제 경험상으로는 사실 저는 경기를 그렇게 타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주식쟁이니까. 그런데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물론 제가 경제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자영업을 하지 않아도 어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데이터를 본다든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본다든가 이래서 안 좋구나라고 느끼지, 제가 지금 가지고 놀고 있는 주식시장은 솔직히 물론 3,000포인트는 아니고 2,800포인트는 아니지만 2,500포인트를 어느 정도 지키고 있으니까 그렇게 경제가 나빠 보이진 않아요. 주식시장만 놓고 봤을 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만큼 여러분, 주식시장이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주는 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설령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조차도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좋다 뭐 이러면 경제가 좋은 줄 알아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 12월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움직이는 거다. 다른 경제 지표들은 지금 다 박살나고 있어요. 그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 뭐 이런, 뭐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표 이런 것들 막 마이너스 막 그냥 구덩이를 막 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2월 달에 그런 얘기 안 했었어요. 할 일이 남았다. 갈 길이 더 남았다. 이런 얘기 안 하다가 지금 갑자기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면서 이것들이 다시 고개를 드네? 갈 길이 남았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발언 때문에 3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여러분 얼마까지 올라갔었습니까? 거의 70%, 80%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30%대로 떨어졌고요. 대신에 5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까지 올라갔습니다. 2월달에 FOMC 회의 없고요. 3월달에 FOMC 회의가 있고 5월달에 있습니다. 그러면 3월달에 금리 인하 안 하면 5월달에는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만큼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얇아요. 예, 굉장히 얇습니다. 3월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어졌어? 그럼 그 다음 기회에 5월달 이렇게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저는 여전히 3월달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제 생각은 그거죠. 미국은 자기네가 안 좋다는 얘기를 안 한다. 그런데 글로벌 대장인 미국이 자기네들도 솔직히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만 우리 미국 경제가 둔화돼서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는 차마 쪽팔려서 못하고 아이고 저기 중국 경제 아이고 쟤네 올해 경제 성장률 5%밖에 안 된다네. 걱정되네. 저 유럽 어쩌네. 혹은 저 윤석열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저거 아작나겠는데 그러면 또 우리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러면 선제적 대응으로 금리 인하를 먼저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제가 3월 달에 여러분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작년 3월 달 예를 들어드렸죠. 여러분 작년 3월 초에 첫 번째 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0bp 금리 인상하겠다고 버럭버럭 했는데 그렇게 얘기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고 그래서 사실 그때 연준은 아마 금리를 동결하고 싶었겠지만 50bp 금리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금리 인상 못할 정도로 심각한 거야? 이럴까봐 겨우 25bp 그냥 한 거다. 그래서 앞으로 3월달 금리 결정 전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구름에서 어떤 벼락이 칠지 비가 올진 모르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 기사를 접하셨을 것 같은데 작년 3월 달에 파산했던 시그니처 은행을 인수한 뉴욕 지역은행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가 이날 주가가 37% 하락했죠. 이유가 뭡니까? 아파트 및 오피스텔 대출과 관련돼서 오피스 대출과 관련해서 막대한 대손 상각을 기록했다고 해서
배당금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는 뉴욕에 있는 은행이에요. 그런데 시그니처 은행을 인수했어요. 그때 얼만큼 인수했냐면 130억 달러 규모의 대출 자산을 떠안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뭐 이렇게 뭐 시그니처를 인수하면서 시그니처 뱅크를 인수하면서 뭐 크게 뭐 이렇게 부담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은행들의 어떤 부실 문제인 거죠. 특히 작년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는 어디서 났습니까? 샌프란시스코예요. 서부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날 주가가 크게 하락한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는 어디에 있습니까? 뉴욕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엔 또 뉴욕 지역 은행의 어떤 부실 문제가 우려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두려움으로 나오는 거죠. 얘네가요,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가요, 이번에만 손실 난 게 아니라 3분기에 6,200만 달러 손실, 4분기에 2억 5,200만 달러 손실. 그 얘네가 빠지니까 다른 은행주들도 빠지는 바람에 KBW 지역은행 지수가 6%나 하락했습니다. 여기서요, 이제 지금 2월 달이잖아요. 뭐 이제 뭐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 조금 불안하네, 뭐 딴 것도 뭐 하네 이러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배길 수 있을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5월 달이든 여러분 5월이잖아요. 그러면 2024년 중간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지금 21세기 들어 가장 높은 금리의 모기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이 견디지 못한다니까요. 미국 국민만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기업들 실적 발표하면서 1분기 매출 전망치 예상치 하회하고 실적 전망치 크게 못 잡잖아요. 왜냐하면 이자 부담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은 뭐 자금 금리 낮은 걸로 막 이동하라고 하잖아요. 이거 다 지금 대한민국 금융 작살내는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야 단순히 이자 부담이 없어 하지만 이게 나라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행들이 니네 너무 그동안 헤쳐먹었잖아. 니네가 책임져 이러면서 은행들이 금리를 스스로 인하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아까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 대손상각 막대하다고 했죠. 은행들이 이자를 그렇게 받는 게 물론 뭐 임직원들 연봉 빵빵하게 받는 건 어느 정도 문제가 됩니다만 은행은요, 금융주는요, 어떤 리스크가 생겼을 때 그거를 뭔가 해결하기 위한 그 충당금 같은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 대한민국 금융주를 휘청하게 만들려고 작정을 한 듯.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금융주들, 금융업 니네가 책임져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여하튼 뉴욕 주식시장 정리를 해봤고요. 저는 2월 2일 금요일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